주식을 샀을 때 최대 손실 금액 얼마죠? 최대 이익 금액 얼마죠? 어제보다 더 비싼 가격에 왜 사셨어요? 전문가는 네. 뭔가요? 질문이 너무 많네 이번에. 모자래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책은 바로 주식하는 마음입니다. 대표님은 주식 투자 전문가죠? 그쵸? 모르겠습니다. 몇 년 되셨죠? 펀드 매니저 하신 지? 2007년 12월부터 일단 명함은 펀드 매니저라고 찍혀 있었으니까요. 그럼 거의 13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펀드 매니저는 외부에서 봤을 때 어쨌든 전문가라는 인식이 있고 네. 뭐 일도 오래 하셨으니까 어쨌든 본인은 이제 전문가라고 얘기 안 하셔도 외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긴 하잖아요. 네. 주식 투자 전문가라는 뭔가 좀 한상이 있는 것 같다고 책의 내용이 있던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전문가는 네. 뭔가요? 이런 이제 또 조회수 떨어지는 소리가 전문가요? 들리는데. 전문가. 질문이 너무 많네 이번에. 전문가 뭔지는 알죠? 네. 전문가는 어떤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그쵸, 잘하는 사람이죠. 오케이. 쉽게 말해서 치과 의사. 네, 전문가죠. 전문가죠. 네. 제가 뭐 충치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옆집에 계신 분이 아니면 작가님께서 충치가 생겼다. 저한테 오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치과 의사한테 가야죠. 전문가한테 네. 가야죠. 네. 그러면은 제가 시술했을 때와 그 의사가 시술을 했을 때 차이가 확연히 다르죠. 확연하죠. 100번 해도 100번 다 다르죠. 다르죠. 네. 자본시장의 전문가, 펀드 매니저, 자산관리의 전문가라고 하면은 요 전문가의 개념을 그대로 따온다고 했을 때 좀 애매하네요. 주식 투자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수익률 잘 내는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아까 서두에서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수익률 잘 안 난다고. 원래 인간은 주식으로 돈을 잘 못 번다고. 근데 분명히 뭐 많잖아요. 돈도 많고 경험도 많고 지식도 많고 네. 매일매일 주식 분석하고 매매하는 데 쓰는 시간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일단은 못 번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걸 놓고 봤을 때 누가 어떻게 돈을 잘 벌 수 있냐, 이 질문을 떠나서 네. 집단적으로는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라고 불리고 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에 대한 환상이라고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메시다 하면은 메시가 막 화려하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수비수 3명 제치고 골 넣고 이 상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영화 같은 데서 비추어지는 어떤 펀드 매니저 뭐 아니면 굉장한 트레이더 하면 이제 모니터 10개 쫙 펼쳐져 있고 막 매매하면서 이제 자, 지금 100만 주 매도 하면 쫙 하고 뭐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돈이 안 된다. 물론 잘 버는 소수의 누군가가 있긴 하겠지만 그런 그 특수한 몇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집단 전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본다. 그냥 딱 잘라 말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뭐 수십만 명의 시청자분들과 제가 주식 하나 골라서 일주일 후에 제일 많이 오를 주식 하나 그냥 골랐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중에서 아마 지금까지 해온 어떤 지식과 경험 등의 측면에서 제가 아마 뭐 한 상위 1% 정도는 될 수 있겠죠? 아마도.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오늘 고른 주식이 일주일 후에 이 10만 분, 100만 분이라고 할까요? 네. 네. 100만 분의 시청자들이 고른 주식들과 제가 고른 주식이 수익률이 상위 1% 하고 있을까? 좀 그럴 가능성 택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직관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네. 주식 잘 못 고를 것 같이 생겼는데. 제가 그러니까 가진 역량이 상위 1%라 하더라도 일주일 후에 제가 고른 주식이 상위 1%가 안 될 확률이 매우 높다. 높네요. 네, 뭐냐는 거죠, 이게. 치과 의사는 그렇지가 않은 거잖아요. 않죠. 네, 근데 주식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하는 저는 왜 이럴까? 그럼 전문가라면서 니는 뭘 잘하는데? 모자란 건데요. 모자래요. 죄송합니다. 글을 잘 쓰나? 네.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죠. 시행이 여러 번 반복됐을 때. 그럼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벌기도 하고 잃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벌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네, 그 여러 가지 새로이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의사결정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여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남들보다 좀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국은 5년, 10년을 놓고 봤을 때 이 100만 명 중에 최종적으로 저의 수익률이 상위 1%에 있을 거다라는 말은 저는 꽤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막 10배, 20배 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10년 후까지 그 10배, 20배를 계속 지켜나갈 수 있는 분이 몇 분이 될까에 대해서는 없진 않지만 많지도 않을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치과의사 아니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아니면 변호사 이런 거는 네. 다른 사람들보다 학점적으로 무조건 잘하는 거고. 그쵸. 근데 그쵸. 대표님이 말한 이 주식 투자는 네. 전문가는 확률적으로 그렇죠. 잘할 확률이 좀 더 그렇죠. 높다. 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네, 요걸 정확합니다. 굉장히 네. 어렵게 표현하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근데 근데 확정적으로 금융시장의 전문가가 잘하는 게 있어요. 설명하는 거, 썰 푸는 거. 그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곁들여서 맞아. 설명하는 거. 맞아. 오늘 주식시장이 0.8% 상승했는데 왜 상승했습니까? 자, 오늘은 뭐 금리 인하로 인하여 뭐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고 뭐 리스크 회피 성향이 줄어들어가지고 향후에 또 금리 인하로 인한 뭐 경기 활성화 기대감 덕분에 이렇게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맨날 하잖아요. 근데 금리가 올랐어도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 금리가 떨어졌어도 주가가 오를 수 있는데 솔직히 네. 좀 약간 갖다 붙이기도 네. 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갖다 붙이기가 있는 거죠. 나름이잖아요, 갖다 붙이기.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죠. 어떻게 알아요? 아니 이 주가가 왜 올랐는지를 우리가 알려면은 산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왜 이렇게 어제보다 더 비싼 가격에 왜 사셨어요? 그걸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잖아요. 어차피 물어보는 것도 물리적으로 힘들고 그냥 갖다 붙이는 건데 근데 갖다 붙이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거죠. 갖다 붙이려면은 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주식을 시작한 사람한테 오늘 왜 올랐어요? 물어보면은 설명 못하지. 그러게요 하는데 이제 주식 10년 한 사람한테 오늘 주가 왜 올랐습니까? 하면은 이제 1시간 내내 썰풀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 그럼 내일의 증시 전망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면은 또 썰풀 건 되게 많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그런 시향 관련된 방송들이 사람들이 막 주가가 떨어지면 그리고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 그거 되게 왜에 대한 궁금증이 있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됐을까? 네. 그러니까 그걸 네. 듣고 나면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진 게 있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 어떻게 보면 그 호기심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심리적인 만족감을 주는 거죠. 그렇죠. 전문가분들이. 근데 과연 그게 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중요한 거는 미래의 확률 분포를 내가 추론해낼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근데 거기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안 된다라고는 안 하겠어요. 될 수도 있죠. 어쨌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이런 이유로 일단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구나. 그거는 팩트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금리가 올랐다, 금리가 떨어졌다. 그리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사람들은 금리를 많이 신경 쓰는구나. 그것도 알 수 있을 거고 그러면 금리는 뭐지? 그러면 과거에 금리가 인상되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어땠지? 하락 국면에서는 주가가 어땠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런 시황 분석을 보는 것도 도움은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완전히 무의미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무의미한 질문 혹은 격언들 그 모든 게 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주식을 샀을 때 최대 손실 금액 얼마죠? 네, 원금이요. 원금 100%죠. 최대 이익 금액 얼마죠? 무제한이죠. 무제한이죠. 근데 그 손실과 이익은 결국은 뭐에 의해서 좌우되죠? 아까 이제 주식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작가님께서 처음 해주셨던 대답, 기업의 성장을 함께 나눈다. 네, 그럼 결국 기업 경영진이 잘해서 긴 기간이 지났을 때 좀 큰 성장을 일구어냈다라고 했을 때 저도 같이 돈을 버는 게 주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좋아요. 매우 좋은데 주식도 그 취미의 일부가 되었을 때 주식을 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근데 그 다양한 방식 중에서 나는 그냥 이 회사랑 함께 가겠다. 버려도 되는 돈이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일종의 바벨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주식도 네. 일리가 있네요. 네. 일리가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주식하는 게 좋다 이 얘기는 아니고 주식하는 거 안 좋습니다. 아니, 네. 그 비슷한 예를 네. 누가 이렇게 얘기를 들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 한 3종목을 샀는데 네. 한 종목 그래 상장 네. 폐지 됐어. 100만 원 날라갔어. 네. 두 번째 종목 또 네. 상장 폐지 됐어. 네. 근데 세 번째 종목이 네. 300%야. 그럼 이제 본전인 거잖아요. 네. 됐잖아요. 네. 그런 네. 이게 어쨌든 네. 이게 무제한인 거니까 올라가는 폭은. 네. 그런 네. 의미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게 주식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 경영진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건전하게 일을 하는가 또 거기에 그렇죠. 달린 거니까 하면서 내가 배우는 것도 되게 많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하는 마음, 이 책의 문장을 정한 게 내가 오늘 골을 넣을 확률은 어제까지 누적된 연습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겠지요 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걸 위해서 아까 초반에 얘기하셨던 기록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핵심을 잘 뽑아내시죠. 그렇죠. 역시 훌륭한 유튜버님은 정말 다릅니다. 많이 어지러워요. 배워갑니다. 어쨌든 그냥 내가 골을 넣을 확률을 어쨌든 높이려면 네. 그냥 공부하고 사실 저도 이게 주식 투자 전문적으로 한 지는 한 큰 금액을 한 거는 뭐 채 1, 2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책 같은 것도 저도 보고 그다음에 매일경제 신문도 이제 구독해서 받아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전문가분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 수익률이 그럼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저 너무 신기해요. 예를 들면 저는 사실 저는 지금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가장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매일 신문을 보고 그 다음에 책도 보고 그냥 전문가분들 다양한 분들 계속 만나잖아요. 네. 근데도 꼭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맞아요. 하나의 믿음은 네. 그냥 제 확률이 정말 지금은 미세하지만 조금씩 그냥 쌓여가고 있는 걸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내 투자가 뭐 수익률이 변동사항이 이렇게 아무리 공부해도 없겠지만 뭐 5년 뒤, 10년 뒤에는 좀 더 이 맞출 확률 자체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정리 힘들다. 정리 힘들다. 마지막 멘트 치겠습니다. 네, 오늘 만나뵐 손님은 주식하는 마음의 저자 홍진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